고려시대 사도궁계 가문은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 등 이 정사책에 적혀 있는 이름만 쭉 나열해 적어도 세계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이 흔치를 않죠. 200년 넘게 그런 걸 끌어온 그 명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저명인사들의 문집에서도 많이 나와요. 사도공이 문성공의 직계선조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찰공 최세영 이분이 강희보 그러니까 초성일권을 만들면서 맨 끝에다가 사도공 이하 그 세계표를 부록으로 첨부를 해놨어요. 문성공계 가문 최초의 대동보 강희보 즉 초성일권에는 뒤쪽에 사도공계 가문의 자솔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행장이 매우 자세하여 자료가 풍부하게 전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도공계 가문이 고려 후기에 저명한 귀족 가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현존하는 강희보는 중랑장공파, 영암종회, 산당공 중성파, 담양종 중에서 전해오고 있는 것이 유일본인데 1976년 3월에 중랑장공 종회에서 대전에 있는 족보 전문 출판사 회상사를 통하여 인수하여 가문에 배포하여 많은 책이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자솔록을 만들면서 자세한 검증 없이 그냥 재편집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도 원본에는 최보순의 동생 최보연은 후사가 없고 또 최윤계를 기록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순의 둘째 아들이다. 라고 기록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보윤의 아들인 것으로 잘못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회상사에서 인쇄한 그 초성 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조심해서 봐야 돼요. 특히 옛날 족보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칸이 좁으면은 위 아래 위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아래 위에 빈자리에다가 늘려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늘려 적은 게. 근데 원래 초성 일권 그러니까 강의본은 필사본이에요. 붓으로 적은 거야. 근데 회상사에서 만든 초성 일권은 이게 금속알자로 인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작아. 그러니까 칸이 줄어들고 페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뒷페이지에 있던 게 앞으로 오는데 뒷페이지가 앞으로 오면서 밑에나 위로 늘려적인 기사가 엉뚱한 사람한테 갖다 붙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무지무지 주의해야 돼요. 오해하기 딱 좋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필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순록을 적다가 자리가 없고 아래 위가 비었으니까 밑에라가 느려서 적고 위에라가 느려졌고 적어놓은 거를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150페이지가 120페이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지는 뭐 50페이지가 30페이지로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 가서는 밑에 거는 줄이 길고 위에는 짧으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무지무지 많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강희보의 사도공의 자손록을 수록한 이유는 문열공계의 문정공 최재의 아버지 전석공 최득평 그리고 문성공계 문성공 최아의 아버지 상호공 최이평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사도공계 가문 그 족보라는 데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서공 최득평도 사도공 최균의 후손이고 상호공 최이평도 최균의 후손이면은 문열공 최순작이나 문성공 최아도 다
사도공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검증해 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부록으로 첨부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원보에다가 적었겠죠. 그런데 감찰공 최세영 이분이 볼 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부록으로 실어서 봐라.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려고 거라수로 간 거죠. 강희보의 부록으로 수록된 사도공개 상계 자솔록에는 시조 최균에서 시작하여 11세 최득평과 최평이 수록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문정공 최제의 아버지 최득평은 모근 2세기 지은 고려국 대광 완산군 심문정 최공 묘지명 병서에서 중열, 중선, 중수광을 모시고 벼슬을 하였다고 했으며, 문성공 최하 또한 1265년 무렵에 태어나 최득평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최이평은 문성공의 아버지라고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자솔록에서 6세 광양군 최성진은 충선왕을 보필하였으므로 최득평이나 최하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다. 더욱이 최득평과 최이평이 할아버지라고 기록된 최의는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정도전에게 밑보여 역적으로 물려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다가 죽었으니 최득평이나 최이평이 손자 혹은 증손 정도 세대에 불과한 사람이다. 감찰공은 봐라. 이게 사실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걸 말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공이 자손록을 부록으로 수록한 이유는 이게 황당해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실물을 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자손록에 수록된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고려시대 사도공의 가문이 얼마나 화려한 귀족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세계표에 보면은 사검의 아들이 갑인이에요. 갑인. 근데 문성공의 중랑장공의 아들이 동종공 최의린이에요. 그래서 갑인 의린 행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갑인의 동생이 의리예요. 최갑인 최의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불이나 뭐 인의 요거에 돌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형제가 여러 명이라 했을 때 가불병정을 가지고 인의 예지라고 갑인, 의리, 병례, 정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사도공의 아들은 문정공 최보순이고 또 최보연이고, 근데 문정공 최보순은 재상에 문화시랑 평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사 열대 열전도 적혀있고 졸기도 적혀있죠. 최보연도 출신 공부상서, 조선으로 치면은 판서죠.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죠. 문정공 최보순 이분은 재상이니까 문화시랑 평장사로서 재상이니까 고려사에 열전도 적혀있고 졸기도 적혀있어요. 그리고 동생 최보연 요분도 출신인 그 공부상서, 조선으로 치면 판서죠. 공조판서죠. 그러니까 또 대단한 예술이죠. 고려사 열전 중 최보순전에 적혀있기를 최보순은 도량이 크고 학식도 깊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으나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황주 장서기로 부임해서는 청렴 결백한 행정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소부감이 되어서는 항상왕의 임명장을 기초하는 일을 맡았다. 금나라 임금이 새로 즉위한 것을 할애하는 표문을 지으면서 5마리 말이 강을 건너는 것은 진나라 왕조에서 새 임금이 등극하는 것을 나타내며
6마리 용이 하늘에 오르는 것은 복희 씨가 만든 역경에서 이롭게도 대인을 보도다. 라고 한 말과 부합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는 금나라 임금 형제들이 제위를 놓고 다투어 서로 핍박함을 비꼰 것이다. 소설 삼국지에서 보면은 죽은 제갈공명을 보고 살아있는 사마중달이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사마의 중달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해갖고 진나라를 세웠어요. 그 진나라는 진시황 진나라하고 한문이 달라요. 지금 이제 경상도 진주라 할 때 그 진짜 진나라예요. 근데 뒤에 황족간에 내분이 발생하고 국방 오랑캐 흉노를 불러들이고 선비를 불러들여갖고 결국은 이제 서진이 멸망하게 되는데, 사마이가 흉노를 피해 강을 건너가서 동진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어린애들이 5마리 강을 건너가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용이 되었다, 이런 동료를 지어 불렀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나라 조정에서 황족들끼리 싸움을 해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거를 이제 빗대면서 이제 비꼰 거죠. 최보순전에는 금나라 중서성에서 우리 성상께서 제 위에 오르신 것은 동진의 원즈가 강을 건너는 것에 비길 바가 아니거늘 어찌 이런 비유를 사용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 최보순을 파면시켰으나 곧 다시 이부 시랑 우간의 대부로 임명했다. 고종 때에는 여러 관직을 거쳐서 수퇴사, 문화시랑 평장사, 판의부사까지 올랐다. 죽은 후에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다. 일찍이 명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아들은 최윤칭과 최윤계인데 최윤칭은 봉어를 지냈다. 장남 최윤칭은 정육품 봉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차남 최윤계, 이분도 열전이 따로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어요.